오전은 힘들 것 같고 제1고만 하면 되는데 낮에 뭐 다른 거만 하는 거 있니? 제1고? 장기고랑 운양고야 어차피 그 다음 주 넘어가니까 편하게 잡아도 될 것 같고 천천히 제1고는 오늘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날 내가 보니까 정법, 물리, 기하 이렇게 보더라. 왜 시간표를 이렇게 짰을까? 진짜 쓸데없이 응? 국어, 영어 이런 거 하나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한 4시쯤 할래? 아예 그냥 저녁에 할래? 4시도 저녁인가? 선생님이 창원에서 올라오면 빨라야 2시 정도 올라올 것 같거든? 그러면은 4시 정도 괜찮아? 4시 정도에 해서 할 때까지 하고 가면 되니까 부담 없이. 제1고 이따가 연우 오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그 늘 항상 이제 해봐서 알겠지만 요게 이론 수업할 때 선생님이 쓰는 교재니까 우선 요거 봅시다. 요거 펴서 70쪽을 보면 오늘 벡터를 해봅시다. 혹시 물리를 공부해본 친구들이면 물리를 공부해봤으면 벡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라 막 너무 생소하진 않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어색할 거거든. 선생님이 이제 수학을 수업하는 데 있어서 쓰는 이론 중에 하나가 구구단 이론이 있어. 구구단 이론. 구구단 이론이 뭐냐면 우리 처음 구구단을 배울 때를 생각해봐. 연우 왔지? 연우야 오늘 수업 프린트 이걸로 보고. 구구단을 처음 우리가 외울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선생님 아직도 7단 외울 때 그 악몽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희는 아직 학생이지만 어른들은 술 마시고 게임으로도 구구단을 한단 말이야. 구구단을 처음 외울 때는 되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왜 술 마시고 게임으로도 하니? 이유는 되게 단순하지. 많이 해서 그래. 많이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학문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 오늘 벡터가 이론적으로는 정말 쉬운 단원인데 오늘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야. 오늘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벡터의 뺄셈을 하는 거거든. 벡터의 뺄셈. 벡터의 뺄셈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문제가 확 쉬워져. 사실 벡터는 이 다음 단원에서 너네가 이제 평면 벡터에서 이제 위치 벡터라고 좌표에다가 벡터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순간 문제가 훨씬 쉬워지거든. 훨씬 쉬워져.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눈 감고 수학하다가 눈 뜨게 되는 느낌 정도로 쉬워질 거야. 근데 우리는 위치 벡터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 벡터를 활용하지 않고 할 거라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만 다루긴 하거든. 너무 막 난해한 문제는 다루진 않아. 물론 개중에 까다로운 문제들은 있지만 그래서 오늘도 좀 생소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고 문제가 몇 가지 까다로운 문제들이 생기는데 대부분 까다로운 문제들은 딱 하나야. 두 개야. 벡터가 익숙하지 않거나 하나는 내가 도형이 약해서. 도형이 약해서 힘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도형에 대한 시야를 좀 넓혀도 괜찮을 거야. 자, 그래서 벡터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자, 벡터. 아마 이제 한 번씩 다 들어서 알 텐데 벡터랑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야. 스칼라라는 개념이 있거든, 그치? 벡터랑 반대되는 개념 스칼라?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수학에서는 스칼라인데 스칼라 어떤 것들을 스칼라라고 부르냐면 오직 양만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크기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부를 거거든.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실수가 딱 스칼라인 거지. 크기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벡터라고 할 거냐면 벡터는 크기에다가 추가로 뭘 집어넣을 거야? 방향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크기가 같더라도 방향이 다른 것들은 벡터라고 잡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에서 커질 때 작을 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잡은 걸 우리가 벡터라고 잡았었고 나중에 너네가 이제 이번에 수투에서도 할 텐데 거리랑 위치 변화 속력과 속도 구분했던 거 기억나니? 아직 수수 안 배운 친구들 모를 텐데 속력, 속도를 구분할 수 있고 거리랑 위치 변화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벡터랑 스칼라 때문이거든. 그래서 우리 벡터는 크기랑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거고 우리는 우선 평면 벡터만 볼 거야. 평면 벡터.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는 공간 3차원이잖아. 3차원에서도 벡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선 평면에서만 생각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평면에서 이런 식으로 막대기를 그리는 게 아니라 화살표를 그려서 벡터를 표현을 할 거다라는 거지. 항상 화살표를 점 두 개를 연결하면 선분이 될 텐데
화살표를 이용해서 지금 얘는 A에서 B를 향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A에서 B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벡터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A, B에서 B 쪽에다 화살표를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도 내가 이런 식으로도 벡터를 잡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도 B에서 A를 향하는 벡터를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라고 써줄 거냐면 B에서 출발해서 A를 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줄 거야. 이렇게 써줄 거거든. 가끔 이제 이렇게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아. 이렇게는 절대 쓰지 않는다. 우리 항상 오른쪽으로만 써줄 거야. 그래서 방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에 맞춰서 표기를 해줄 거고, 이 왼쪽 얘가 시작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시점이다라고 써줄 거고, 화살표가 마치는 쪽, 이 B를 우리는 종점이다라고 써줄 거야. 그래서 그냥 용어에 대한 정리니까 어렵지 않게 시점, 종점에 대한 얘기만 갖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벡터에서 크게 4가지 정도를 짚고 넘어가면 되는데, 첫 번째는 벡터가 뭔지를 알면 되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벡터의 크기를 좀 보고 갈 거다. 그래서 그 밑에를 좀 볼게. 밑에 표, 선생님 일부러 그냥 여기다가 설명할게.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너희도 그게 정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벡터에서는 우선 딱 4개를 짚고 넘어갈 건데, 첫 번째로 벡터가 뭔지 알았고, 두 번째로 이제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크기 어렵지 않아? 크기 그냥 길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벡터 AB에 대해서 여기다 똑같이 써보자. 벡터 AB가 이렇게 있을 때 화살표잖아. 어쨌든 화살표지만 얘가 막대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있을 거거든. 이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 거다? 벡터의 크기라고 정의할 거고, 수학 기호는 뭐든지 통일이거든. 완벽하게 통일시키는 거야. 너네 절대값 x, 얘 정의가 뭐니? 절대값 x의 정의.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의 말고 초등학생, 중학생다운 정의는 뭐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 거 같니?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잖아. 원점이 있을 때 x라는 전까지 이 거리, 그러니까 이 길이를 얘기한 거거든. 길이 정확하게. 그래서 절대값이 길이, 크기를 의미했듯이 벡터에서도 우리 똑같이 벡터 AB의 크기는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절대값으로 정의할 거야. 절대값 AB 벡터로 정의할 거야. 이거 사실 벡터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 그다음 우리가 벡터는 시점과 종점,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점을 대문자로 쓰기로 상학함수 활용해서 했잖아. 점을 이용해서도 표현을 하지만 얘 그냥 소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A 벡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A 벡터의 크기는 또 절대값 A 벡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길이를 재보면 알 수 있을 거고, 그다음 또 하나, 아직 우리한테는 크게 중요하게 쓰이진 않는데 문제 풀 때 좀 쓰일 거라서 이 기억했으면 하는 게 단위 벡터라는 게 있어. 단위 벡터.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거든. 원래 수학에서는 이 단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안타깝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단위를 좀 정확하게 볼 일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 우리가 복소수 할 때 허수 단위라는 곳에서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위라는 말을 듣고 넘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허수 단위에서도 이 i가 의미하는 게 뭐였니? 우리가 뭐 3i라고도 써주고 마이너스 4i라고도 써주고 그냥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붙여주는 일종의 자연수나 실수에서는 1 같은 개념을 쓰고 있는 거잖아. 단위 벡터도 똑같이 우리는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다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크기가 1인 벡터는 다 단위 벡터인 거거든. 그럼 평면 벡터에서 단위 벡터 몇 개 존재하겠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할 거야. 이게 가끔 이제 위치 벡터 때문에 선생님 미리 얘기하는 건데, 평면 벡터에서 단위 벡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들에서 이런 것들이 다 단위 벡터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단위 벡터가 되는 거고, 크기가 1이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단위 벡터는 우리가 뭐라고도 많이 기억을 할 거냐면,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우리 A, B 벡터 크기가 절대값 AB 벡터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내가 어떤 벡터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절대값을 붙인 이상 이건 더 이상 벡터가 아니라 그냥 스칼라량 숫자거든. 어떤 벡터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눴으니까 무조건 크기가 얼마가 되겠니? 얘는 1이 되는 거 맞니? 크기 예를 들어서 내가 3만큼 있었는데 3으로 나누면 무조건 1이 되는 거잖아. 얘는 항상 뭐가 되냐면 크기가 1인 벡터가 되는 거야. 크기가 1인 벡터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건데 AB 벡터와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 그게 단위 벡터가 된다.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 AB랑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가 된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 0벡터. 숫자의 0하고 완벽하게 똑같아. 0벡터. 뭐 요렇게 보통 이렇게 써. 그냥 0벡터라고 쓰는데 그냥 숫자 0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숫자 0.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야. 시점과 종점이 일치해. A에서 출발해서 A에서 끝나는 벡터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크기가 0인 벡터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크기가 0인 벡터. 그래서 뭐 시점 종점이 같으니까 뭐 A 벡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보통 쓰지 않고 우리는 0 벡터.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처음에 벡터가 뭔지, 크기가 뭔지, 단위 벡터가 뭔지, 0 벡터가 뭔지만 가지고 우리는 오늘 벡터 문제를 다룰 거거든. 그래서 우선 이 정도 개념 알면 기본적으로 벡터가 뭔지를 안 거고 이제부터 배우는 내용들은 이제 벡터의 성질들, 약속들을 좀 배워 나갈 거야. 오늘 앞부분은 어려운 거 없거든. 편하게 봅시다. 그래서 이제 벡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를 좀 하나만 칠게. 우리가 벡터가 힘든 이유가 요거 때문이다. 벡터가 힘든 이유가 벡터가 갖기 위한 조건이야. 여기 서로 같은 벡터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다 이렇게 써놓을게. 벡터가 갖기 위한 조건이야. 벡터가 갖기 위한 조건. 자, 한번 보면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두 벡터 AB 벡터랑 CD 벡터가 있어. 여기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벡터가 하나가 있고 C에서 출발해서 D로 가는 벡터가 있거든. 지금 이 두 벡터를 비교하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아. 자,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다는 걸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지금 우리가 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볼게. 마치 X축, Y축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X축 방향으로 몇 칸 움직이냐면 4칸 움직였고 위로 Y축 방향으로 4칸 이렇게 움직였지. CD도 마찬가지인 거 많이 4칸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향 성분을 얘기한다고 쳤을 때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방향이 같아. 크기도 어떠니? 이거 뭐 굳이 이걸 하나를 1이라고 표현하면 얘도 4루트이고 얘도 4루트이가 될 테니까 크기도 같지.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아야 둘 다 같아야만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서로 같은 벡터다라고 부를 거야. 이건 같은 벡터다. 그럼 사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거냐면 벡터가 이 둘이 완전히 같다라는 거거든. 이게 되게 좀 심오한 얘기인데 내가 시간만 좀 많고 우리가 만약에 벡터를 천천히 겨울방학 때 배우는 거면 선생님이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수학에서 이 같다는 의미가 되게 심오한 거거든. 우리 비반에서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 같다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잖아. 그냥 같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같은 거야. 얘 대신에 얘가 집에 들어가도 부모님이 눈치를 못 챈다고. 그 정도로 이 완전히 구분할 수 없는 걸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벡터에서 둘이 같다라는 건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봤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얘네가 어디 있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거야. 그냥 어디 있던지 간에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으면 얘네들은 같은 놈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시점, 얘네들을 우리가 시점이라고 부르잖아. 얘네들을 종점이라고 부르잖아. 시점하고 종점은 중요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벡터에서 제일 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같다를 비교할 때 CD를 들어서 A, B의 폭에 보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점을 통일시킨다라고 얘기하거든. C의 시점을 A로 옮겨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D가 얘가 지금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왔으니까 종점도 이렇게 B로 여섯 칸 움직여서 포개질 거거든. 그럼 내가 옮겨서 완전히 포개졌을 때 그 벡터를 같은 벡터다라고 이해해야 벡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라고. 벡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야. 내가 쉬운 내용을 되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 풀 때 중요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두 벡터가 같다고 얘기하면 똑같이 등으로 표현을 해주겠다. 그럼 이제 두 벡터가 같은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 A, B 벡터랑 정확하게 크기는 같은데 방향만 반대인 벡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A, B 벡터랑 크기는 같은데 방향만 반대인 벡터를 우리는 서로 마이너스 벡터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얘도 좀 표현을 기억해 줘야 되거든. 내가 B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벡터, B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벡터는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벡터랑 방향만 반대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뭘 이용해서?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벡터에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방향이 반대다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 방향이 반대가 마이너스 A 벡터로 표현을 할 거다. 쟤는 우리가 뺄셈을 이해할 때 조금 도움을 받을 거라서 그래서 넘겨서 가볍게 문제 좀 보고 갑시다. 한번 문제 해볼래? 잠깐 선생님 지울 동안 한번 슬쩍 봐봐. 우리 정삼각형은 정말 잘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금방 잘 하겠지. 볼까? 자, 지금 각각의 크기를 구해달래.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라고 해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다. 그럼 AD 벡터. 지금 D랑 E랑 F가 뭐냐면 각각의 중점이잖아.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중점을 표현한 거니까 AD 벡터 얘 크기 얼마가 될 거냐면 중점이니까 길이 1 되겠지? 그럼 우리가 요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이따가 할 거긴 한데 DF의 벡터의 크기도 1이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네. BC 벡터는 크기가 얼마가 되니? 얘는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2가 되겠지? 지금 이 문제가 너희한테 연습시키고 싶은 게 도형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 A 벡터 크기 얼마니? 우리 빨리 이렇게 삼각형 쪼개면 이게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이라서 요 크기 루트 3이지. 그래서 A 벡터는 루트 3이다라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다. 133번은 간단하니까 넘어가고 우리 벡터의 덧셈 뺄셈을 해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잘 들어야 되는 내용들을 한번 해볼게. 이제 한번 잘 들어봅시다. 학교 수업 잘 들은 친구들은 어렵지 않을 텐데 막상 문제를 풀라 그러면 도대체 뭔 말인가 싶은 것들이 나올 거거든. 자,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두 벡터를 더해보고 싶은데 선생님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 내가 A, B 벡터랑 BC 벡터를 더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건데 사실 이제 벡터의 덧셈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이런 벡터 A 벡터랑 B 벡터 두 개 이걸 더하고 싶은 거거든. 어떤 A라는 벡터랑 B 벡터를 더하고 싶은 건데 아직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힘들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직 힘들어. 그래서 뭐에 도움을 받을 거냐면 시점과 종점을 표현한 벡터들의 도움을 받을 거거든. 벡터의 덧셈은 크게 몇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어. 여기는 지금 이름은 안 써놨는데 첫 번째는 삼각형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법이 있어. 둘 다 장단점이 있고
사실 둘 다 쓸 줄 알아야 되거든. 둘 다 쓸 줄 알아야 돼. 사실 벡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건 요거야. 평행사 변형법이 더 좋아. 그래서 평행사 변형법을 선생님이 먼저 쓸게. 이게 좋다라는 게 문제 풀 때 좋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네한테 설명하기가 좋아. 근데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건 사실 요거거든.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선생님 요거를 좀 먼저 설명을 해볼게. 평행사 변형법에 의한 벡터의 이해는 언제 할 거냐면 시점이 같은 벡터. 시점이 같은 벡터의 합에서 이해가 돼. 무슨 말이냐면 A, B라는 벡터랑 내가 A, C라는 벡터의 합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지금 현재 두 벡터는 얘도 시점이 A고 얘도 시점이 A인 상태지. 이런 벡터들의 합은 평행사 변형법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 지금 선생님 AD라고 할게요. 이라 맞춰가지고 AD라고 할게. 그럼 지금 내가 뭘 하고 싶냐면 AB 벡터랑 AD 벡터를 더하고 싶어. 시점이 A로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지. 그럼 이렇게 두 벡터의 합은 뭐랑 똑같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평행사 변형을 만드는 거야. AB 벡터랑 똑같은 벡터가 D에서 출발하게끔 평행사 변형을 만들고 AD 벡터랑 똑같은 벡터를 B에서 출발하게끔 여기다 만들면 정확하게 평행사 변형이 만들어지겠지? 크기랑 같고 방향이 같은 벡터로 옮겨 놓은 거니까. 그래서 두 벡터의 합이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AB랑 AD를 이용해서 만든 평행사 변형에 대각선 끝을 이은 AC 벡터가 된다. 얘가 AC 벡터가 될 거다. 이게 사실 이제 벡터의 덧셈의 약속이라기보다는 벡터의 덧셈들을 이렇게 했을 때 맞아 떨어지더라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될까라기보다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벡터의 시점이 같은 두 벡터의 합은 얘네들을 가지고 평행사 변형을 만들었을 때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 끝을 가는 벡터가 될 거다.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시점이 같을 때 많이 쓸 거고 보통 크기 구할 때 많이 써. 크기 구할 때 많이 쓸 거야. 그럼 이제 사실 문제를 풀거나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건 이 삼각형법이거든. 삼각형법은 언제 쓸 거냐면 여기다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런 식으로 갈 때 왼쪽의 종점과 오른쪽의 시점이 같을 때 많이 쓸 거야. 오른쪽에 있는 종점과 왼쪽에 있는 시점이 같을 때 쓰는 방법이야. 얘랑 얘가 지금 같아져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보통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꼬리잡기라고 많이 부르거든. 그냥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벡터를 이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AB 벡터,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벡터지. 이게 AB 벡터야. 그 다음에 BC 벡터는 B에서 출발해서 C로 가는 벡터거든. 그럼 이제 벡터를 여기서 출발해서 도착했고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도착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쳤다가 C로 도착을 한 거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A에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C에 도착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끝나는 목적지를 연결해 주는 거, 이걸 우리는 삼각형법으로 만드는 벡터의 덧셈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꼬리잡기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이 크기 구할 때는 보통 요걸 많이 쓴다 그랬잖아. 물론 얘도 많이 써. 얘는 언제 쓸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는 형태에서는 되게 쉽거든. 이어나가는 형태가 보일 때는 되게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종점 시점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형태가 될 때는 요 방법을 쓸 거야. 결국은 둘 다 잘 쓸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보통 보면 이 방법으로 대부분 문제를 푸셔. 선생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이게 이해가 편해서 그래. 직관적으로. 너네가 지금 볼 때는 이게 편해 보이거든. 당연히. 이건 되게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래. 시점 종점을 이어나가는 상황을 줬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걸로 풀려고 너네들 좀 노력을 시킬 거야. 그래야 어려운 문제들을 좀 편하게 풀 수 있거든. 어려운 문제들을 편하게 풀 수 있어서 벡터의 덧셈은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그 밑에 하나만 보고 갈게. 여기 지금 요 표 바로 밑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니? 이렇게 있는 그림. 이게 결국 우리가 시점과 종점, 그러니까 종점과 시점이 같으면 꼬리잡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OA 벡터 더하기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더하기 CD 벡터를 계산을 하고 싶다고 쳐보는 거야. 그럼 지금 이거를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와닿는 게 없는데 시각적으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O에서 출발해. 그래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A로 간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다시 A에서 출발해서 어딘지 모르겠는 B로 간 거죠. 이렇게. 다시 B에서 출발해서 어딘지 모르는 C로 간 거고 C에서 출발해서 다시 D로 도달하겠다. 그럼 얘네를 다 더하겠다라는 건 O에서 A를 갖다 B를 갖다 C를 갖다 D를 가겠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뭐가 되겠다? O에서 출발해서 D가 된 OD 벡터가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꼬리 잡기다라는 거지. 이렇게 종점 시점, 종점 시점, 종점 시점이 같으면 우리는 한 번에 건너뛸 수 있다라는 거. 이 모양이 잡히면 조금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물론 거꾸로 벡터의 뺄셈에서 쪼개는 것도 할 거거든. 합치는 걸 지금 벡터의 합에서 했듯이 쪼개는 것도 할 거고. 그다음 그 밑에 벡터의 덧셈에 대한 성질이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빨리 보고 갈게. 그냥 덧셈 교환 법칙 성립하고 결합 법칙 성립하고 영의 개념 있고 뺄셈의 개념 있고 그냥 너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거든. 사실 이것도 교환 결합하면 선생님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 지금 덧셈 교환 법칙 할 수 있지? 마치 숫자처럼 할 수 있고 결합 법칙 A, B, C를 하나 A, B 먼저 하고 C를 더하나 B 더하고 A 더하나 같다.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이 하고 싶은 말은 너네 숫자 연산하듯이 맘대로 연산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편하게. 0벡터, 아까 선생님이 0벡터는 숫자 0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지? A 벡터에다가 0벡터 더하면 의미 없다. 그냥 자기 자신 나올 거다. 그다음 요것만 좀 기억합시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거거든. A 벡터랑 자기랑 방향이 반대인 마이너스 A 벡터를 더하면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0벡터가 될 거야. 이것도 한 번만 이해를 해볼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AB 벡터가 있어. 내가 A, B 벡터랑 요거의 역방향이 BA 벡터를 더할 거야. 서로 방향이 반대인,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더하는 거죠. 그럼 A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가 다시 B에서 출발해서 A로 오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A 벡터가 되겠다. 이걸 우리는 0벡터로 정의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방향이 반대면 더했을 때 0벡터가 되겠다. 우리 좀만 기운 내서 이게 벡터가 재미가 없는 단원이라 뺄셈만 잘 이해하고 빨리 문제 보고 싶시다. 자, 뺄셈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해야 돼. 오늘 요것만 이해하면 돼. 진짜 내가 볼 때 딴 것들은 문제 이제 막 연습하고 하면 다 되니까 뺄셈만 좀 잘 보고 갑시다. 선생님께서 얘기하지만 이해의 영역이라고 하기 힘들어. 이거 왜 이렇게 되지를 막 고민해가지고 막 물리나 화학처럼 뭔가의 도구를 하는 게 아니라 벡터들을 가지고 해보니까 이렇게 되네? 이게 합리적이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개념인 거거든. 물론 이제 단위 벡터를 배우면 증명은 쉽게 되지만 이게 달걀이 먼저는 닭이 먼저의 싸움이라 이해를 해야 돼.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먼저 냅다 설명하고 뭔가 해볼게. 자, 여기 지금 AB 벡터가 이렇게 있어. AB 벡터가 이렇게 있고 AC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자, AB 벡터에서 뭘 하고 싶냐면 AC 벡터를 빼고 싶은 거야. 이렇게 AB 벡터에서 AC 벡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문제에선 이제 AB 벡터를 스몰 a 벡터라고 해놨고 AC 벡터를 스몰 b 벡터라고 해놨거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써놓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시점 종점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AB 벡터 빼기 AC 벡터 어떻게 되냐면 꼭 기억해줘. 이따 내가 증명은 할 건데 아이고 CB 벡터가 될 거야. AB 벡터에서 AC 벡터를 뺀 거. 우리 아까 평행사변형법처럼 지금 시점을 통일시켜놨지. 내가 지금 시점을 통일시켜놨잖아. 시점을 통일시켜 놓은 벡터는 종점을 연결한 벡터가 돼. 근데 방향이 중요하거든. AB 벡터에서 AC 벡터를 뺀 거잖아. 뒤에 있는 놈이 시점이 될 거고 앞에 있는 놈이 종점이 될 거다라는 거야. 다시 이거 좀 기억해줘. 너무 중요해서. 내가 지금 뭘 해놨냐면 시점이 통일되어 있어. 시점이 같은 두 벡터의 차야.
시점이 같은 두 벡터의 차는 뒤에 있는 놈의 종점이 뭐가 될 거냐면 얘가 시점이 될 거고 앞에 있는 놈의 종점이 되는 CB 벡터가 될 거라고. 이게 이해가 돼야 도형에서 벡터를 쉽게 풀 수 있거든. 도형에서 벡터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원래 벡터는 뭘로 생각하는 거냐면 원래 벡터는 덧셈의 방향 반대인 벡터로 생각을 하는 거야. 한 번만 따라봐. 자, 이거 이해 안 돼도 좋으니까 한 번만 보고 갑시다. 나 계속 하지만 내가 타협을 하고 싶지 않은 게 난 너네랑 수학하고 싶지 산수하고 싶지 않거든. 내가 그냥 이거 너네한테 외우라고 하고 3초 만에 넘어가도 되는데 내가 그럼 잠을 못 자 집에 가서. 이거 애들한테 책임 전가한 것 같아서 잠을 못 잔다고. 한 번만 해볼게. AB 벡터 빼기 AC 벡터는 우리는 뺄셈은 절대 벡터에서 뺄셈을 이해할 수 없어. 더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야? 얘를 AC 벡터를 방향을 바꿀 거야. AC 벡터 방향 바꾸면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있니? 마이너스 CA 벡터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CA 벡터가 되니까 얘 뭐랑 똑같냐면 AB 벡터 더하기 CA 벡터가 된다고. 이렇게. 그럼 AB 벡터랑 더하기 CA 벡터 해서 뭐가 나오면 이것도 얘가 나오겠지. 똑같겠지. 이렇게 출발한 거라고. 그럼 너네 속으로 벡터에 뺄셈 저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할 텐데 저렇게 하는 게 더 힘들어. 뺄셈은 뺄셈대로 외워야 돼. 여기다 한 번만 만들어 볼게. 이게 지금 AB 벡터야. AB 벡터야. 그럼 AC 벡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니? AC 벡터는 여기서 얘랑 방향만 반대잖아. 방향이 반대니까 CA 벡터는 여기 되지, 여기. 요게 CA 벡터가 되는 거지. 요거랑 요거를 더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가 되니? 보여? 요거랑 이거랑 더하고 싶다고. 여기서 출발해서 갔다가 일로 도착했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C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한 거네, 이렇게. 그래서 CB 벡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CB 벡터가 되는 거야. 원래 벡터의 차는 여기서 나온 거야. 벡터의 뺄셈은 덧셈을 거꾸로 한 거에서 나온 거라서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힘들어. 쉽지 않아서 선생님이 팁을 좀 하나를 줄게. 팁을 주는 게 아니라 요거 계속 기억해. 시점이 같게끔 만들어 놓으면 뒤에 있는 놈에서 출발해서 앞에 있는 놈에서 도착한 놈이 되겠다. 이거 두 개를 빨리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식으로도 그림으로도. A 벡터에서 AC 벡터를 빼면 요렇게 갈 거라고.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 요렇게 갈 거다. 이게 이제 그래서 내가 아까 구구단 이론으로 시작을 한 거라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힘들어. 근데 봐봐. 내가 너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뺄셈을 이해한다 그랬잖아. 얘가 이렇게 되는 것도 중요해. 근데 이거 지금 등호잖아. 같다잖아. 같다니까 우리한테 사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시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야. CB 벡터가 뭐랑 똑같아 그러면? 얘가 이게 된다는 건 얘가 이게 된다는 거랑 똑같잖아. CB 벡터가 지금 뭐랑 똑같아? CB 벡터가 AB 벡터 빼기 AC 벡터랑 똑같다고. 맞니? 지금 앞에 있는 놈, 뒤에 있는 놈 생각했을 때 뒤에 있는 놈을 시점으로 앞에 있는 놈을 종점으로 하고 시점을 똑같이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이거 뭐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맞니? 얘도 이거 나올 거 아니야. D가 뭔지 모르는데 되겠지. 그럼 뭐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 얼마든지 알파벳 붙일 수 있겠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거야. 이게 벡터의 뺄셈에서 중요한 점이야.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벡터 쪼개기라고 불러. 벡터를 얼마든지 쪼갤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보통 기준이 되는 점을 뭘로 하지? 원점이라고 해서 5라고 쳤잖아, 오리진.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벡터가 나와 있을 때 벡터 쪼개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해버릇 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버릇 할 거야. CB 벡터를 시점을 원점으로 통일시키고 시점을 원점으로 통일시키고
시점 종점에서 얘가 시점, 얘가 종점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벡터 쪼개기를 정말 많이 할 거거든. 너네가 만약에 벡터랑 관련된 연산 문제를 풀어. 벡터 문제를 푸는데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푸는데 도저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선생님이 항상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거 한 개씩 알려주잖아. 벡터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늘 얘기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 확실한 게 저렇게 다 쪼개는 거야. 다 쪼개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고 힘들겠지만 벡터 쪼개기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문제는 편하게 풀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요것만 좀 잘 기억하면 좋겠다. 벡터 뺄셈에서 우리 쉬었다 하자. 문제를 쉬었다 풀게. 문제를 쉬었다 풉시다. 오늘 어차피 벡터 천천히 가면 되니까 천천히 갑시다. 쉬었다가